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는 4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학생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균쌤입니다. 수능에 EBS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 많은 학생들이 이 자료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BS 연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면 일단은 이 부분, 지문이 활용되는 유형만 잘 대비를 하셔도 평소에 맞던 문제보다 최소 2-3개 이상 아주 가볍게 맞출 수가 있고요. 2등급 혹은 1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원리 활용 유형까지는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각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가 70%가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체 45문제 중에 70%에 해당하는 문제가 EBS 강의나 교재를 활용해서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70%라고 수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수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높은 수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문이 활용되는 유형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공부하기만 해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문법이랑 어휘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어휘력이 받쳐줘야만 사실 좀 따라갈 수 있는 연계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지문이 활용되는 유형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에, 자, 이 부분이 그 당해년도 2019학년도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지문이 그대로 활용이 되면서 문제만 어휘 문제에서 문장삽입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지문의 내용을 몰랐을 때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되느냐, 핵심 제재 및 논지가 활용되는 유형이다. 이 부분은 사실 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다시피 이 지문이 연계돼서 이걸로 출제가 된 건데 어떻게 연계가 됐느냐, 여기 읽어보고 내용 일지 보면 알겠지만 요리 관련된 지문인데 18번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 요리 관련된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 근데 내용상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요리라는 소재가, 제재가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지문, 뭐 이런 내용일치 지문 말고 굉장히 어려운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개념 원리 활용 유형. 이거는 문장 구조나 어휘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장 구조, 문법, 어법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 문맥에 맞는 낱말, 어울리지 않는 낱말 고르는 그 어휘 문제, 이 두 개를 출제하기 위해서 연계를 진행을 하는 건데, 보다시피 얘도 지문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지문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expressing 이 부분이라든지 여기 was가 did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부분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어법이 많이 약하면 뭐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법 공부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론 EBS를 공부함으로써 해당 지문에서 특정 문장의 특정 문법들을 열심히 공부해두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활용된 형태인데 이 지문에서 이 문제로 활용이 됐어요. 연계가 됐는데 보다시피 지문 당연히 그대로 활용이 됐어요. 그대로 똑같이 활용됐고
이 지문 속에 있는 특정 어휘들, 뭐 예를 들면 여기 베이스나 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스트였죠.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부분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를 기억해 두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어법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도 연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유형인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자료가 일단 똑같이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활용되는 이런 유형들, 이거 듣기 문제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유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4등급 맞으려는 학생들도 반드시 맞아야 하는 문제들. 이런 듣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표 문제. 이건 사실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연계가 된다고 혹은 안 된다고 해서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되는 연계 방식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는 유형.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 문법이나 어휘로 활용되는 거 말고 그 외의 문제들로 출제되는 경우, 뭐 주제 문제였는데 빈칸으로 출제된다든지, 뭐 장문이었는데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는 유형은 내용을, 핵심적인 주제나 소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문제 푸는데 수월할 수밖에 없는 유형. 근데 만약에 본인이 2등급 혹은 1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 원리, 아까 뭐였죠? 문법, 그리고 어휘 문제 이렇게 활용이 될 텐데 얘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쵸? 문법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들을 모든 지문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수능 때 출제가 됐을 때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일단 EBS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주제, 핵심 내용 위주로 1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1회독. 첫 번째 한번 공부할 때는 일단 문제 푸시고 분석하면서 어떤 내용이었구나, 어떤 주제였구나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고 2회독부터는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어휘 관련된 부분도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회독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최소 3회독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능 때 연계가 됐을 때 본인이 이건 내가 봤던 지문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봐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못 느껴요. 그냥 최근에 본 지문만 기억날 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시려면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봐줘야 되고 나는 정말 EBS를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회독, 5회독 이상으로 하셔도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본인이 성적이 4등급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EBS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EBS 지문의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지문이 많죠. 그래서 이 EBS 지문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적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계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초적인 독해력, 그 다음에 어휘력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열심히 해봤자 기초적인 해석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 혹은 그 이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어휘력, 그러니까 단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을 한다는 거는 독해력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EBS를 대비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는 4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학생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EBS를 활용해라 라는 것까지 오늘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